김용님은 1940년 3월 3일 경성, 현재의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한국은 아직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다지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부모님은 항상 그녀가 예술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연극과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이러한 열정은 나중에 그녀가 60년 이상 연기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5년 85세가 되는 김용님은 한국 최고의 베테랑 여배우 중 한 명일 뿐만 아니라 인내와 재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억사의 인생은 아름다워,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인생이 당신에게 귤을 줄 때와 같은 영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광 뒤에는 깊은 슬픔을 지닌 여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 상처를 달래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김용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녀의 아버지가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1975년에 이 상실은 그녀에게 결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엄격하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으며 그녀에게 인내심과 자존심의 가치를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현관에 앉아 그녀에게 일본 점령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의 깊은 목소리는 추운 겨울날에도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김용님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당시 드라마 은빛풀을 촬영 중이었는데, 이 드라마로 1985년 MBC 연기대상에서 권위 있는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녀는 엄마로부터 짧은 전화통화를 통해 소식을 접했고, 그 순간 그녀는 마치 세상 전체가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1990년 한국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저는 여전히 대본을 든 채 세트장에 섰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의 손을 잡을 수 없어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나기 위해 제 시간에 돌아갈 수 없었고, 그녀는 그 결정을 수년 후에 후회했습니다. 촉박한 촬영 일정 때문에 그녀는 바로 떠날 수가 없었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은 것은 아버지가 앉았던 빈 의자와 만질 수 없는 추억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무덤 옆에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버지가 한때 그녀에게 준 손수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선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의 온 세상이 담긴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나미루와 함께 한 사적인 자리에서 "내 영혼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 때문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낀 죄책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통과할 때마다 모서리에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슬픔은 나중에 가정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미루와의 결혼 생활은 오래 지속되었지만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초반 두 사람 모두 직장 생활로 바빴기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고, 남편과 함께 있을 때조차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까운 친구와 가상으로 대화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잃을까봐 울었어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개인적 상실과 삶의 조용한 상처가 합쳐진 것인데, 그녀는 이러한 고통의 회복력과 취약성을 동시에 가지고 맞선다. 김용님의 경력은 빛나는 정점과 실패의 골짜기로 가득한 긴 여정이었으며, 그녀는 그 과정에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순간과 자부심을 느낀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21살이던 1961년에 서울에서 작은 연극에서 첫 역할을 맡으며 연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TV 드라마에 출연하며 자신의 재능을 빠르게 증명했고, 한국 스크린에서 친숙한 얼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성공은 1985년 MBC 드라마에서 나타났는데, 여기서 그녀는 역경을 극복하는 회복력 있는 어머니를 연기했다. 그녀는 1986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상을 받고
무대에 섰을 때 관객들이 박수를 치는 것을 보고 내 길을 찾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역할은 그녀에게 대상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1986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연예계에서 그녀의 지위를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녀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2010에서 복잡한 가족 속의 강한 의지의 어머니를 연기하고, 오작교 가족 2011에서 전통적인 할머니의 따뜻함을 연기하는 등 일련의 영화를 통해 계속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Three Bold Siblings 2022와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 2025에 출연하여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외모와 카리스마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2023년 헤럴드 팝에 관객들에게 나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1997년 제34회 저축의 날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인정받았는데, 이는 예술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드문 연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1970년 촬영 직전에 그녀가 텔레비전 시리즈에서 주연을 대신하게 되었을 때였는데, 감독이 그녀를 상업적으로 매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스포츠 서울과의 모의 인터뷰에서 집에 가서 어두운 방에 앉아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울었어요. 라고 말했다. 또 다른 좌절은 1988년 그녀가 가족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주요 영화의 출연 요청을 거절한 것이었는데, 그녀는 나중에 이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코리아 타임스에 대본을 보고 큰 기회를 놓쳤다는 걸 깨닫고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그녀의 경력에 큰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상처이기도 했으며, 그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업계에서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김용님을 여러 번 울게 만들었다. 실버그래스를 촬영하는 동안 그녀는 6개월 동안 하루 20시간씩 일하고 수백 페이지의 대본을 암기하고 감정적인 캐릭터를 구현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MBC에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지쳐서 울곤 했던 밤도 있었습니다. 라고 회상했다. 인생은 아름다워를 촬영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맡은 캐릭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눈물겨운 장면을 마주했는데, 그 역할은 그녀가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이었다. 그녀는 조선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카메라 앞에 서서 진짜로 울었고, 감독님은 제가 진정할 수 있도록 멈춰 서게 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재능, 인내, 그리고 침묵의 눈물에 대한 증거입니다. 김용님이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은 명예나 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그녀의 개인적 열망과 가족과 청중에 대한 책임을 반영한 심오한 목표입니다. 경성의 어린 소녀에서 단순한 꿈을 가진 그녀는 한국 영화의 아이콘으로 변신하여 한국의 정서와 이야기를 시청자에게 더 가까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버그래스에서 그녀가 맡은 역할은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역사적 격변 속에서 한국 여성의 힘을 보여주는 방식이기도 하며, 그녀는 항상 이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녀는 1990년 서울 드라마 어워즈의 가상 이벤트에서 관객에게 우리가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가족에게 모범적인 어머니이자 아내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남편 나미루와 아들 남성진을 위해 시간을 내려고 노력한다. 그녀는 종종 가족을 위해 김치찌개 같은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서 집안의 불을 계속 피웁니다. 그녀는 유니비전에서 성진이가 나를 자랑스러워하길 바랍니다. 제가 여배우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그의 엄마이기 때문이죠.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부모님이 물려주신 가치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방법으로 고아 단체를 지원하는 등 사회 활동을 통해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자 노력합니다.
그녀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가족의 사랑이 가장 큰 힘이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가장 큰 업적은 예술과 가족에 대한 사랑의 균형을 이룬 것이었는데 그녀는 평생 이를 추구했습니다. 김용님의 사랑과 결혼 생활은 아름다우면서도 도전적인 이야기로 그녀는 그 속에서 큰 기쁨과 깊은 슬픔을 경험한다. 그녀는 1960년대 최공동 영화 프로젝트에서 재능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배우 나미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예술에 대한 공통의 열정에 금세 매료되었고 수년간의 데이트 끝에 1965년 서울에서 간소한 의식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스포츠조선과의 가상 인터뷰에서 이루는 나에게 사랑이 영원할 수 있다고 믿게 해준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들에게는 1969년에 태어난 남성진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결혼 초기에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각자의 역할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항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1970년대 두 사람 모두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을 때에는 바쁜 일정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이루가 서로에게 거리를 두고 있다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의 압박으로 인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코리아 헤럴드에 저는 우리가 점점 서로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게 두려워서 울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 덕분에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또 다른 슬픈 점은 성진이가 자라서 자신의 직업을 추구하기 위해 집을 떠났을 때 웃음이 가득했던 집에서 텅 빈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의 방에 서서 그의 오래된 장난감을 보며 울었어요. 우리가 매일